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뭐, 내용이,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내용 안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통찰이 있어가지고,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표현이 아름다워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를 쉽게 시킨다거나, 안 그러면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저는 오늘 두 번째,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외국에 거리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거기 앉아 있어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시인이 그걸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맹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돈을 들이지 못하지만은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당신한테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맹인이 들고 있던 그 종이를 받아서 그 종이에 적힌 글자를 바꿔서 적어서 맹인한테 건넵니다. 원래는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글자를 다른 글자로 수정을 해서 그 맹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들고 있는 순간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마음을 움직여서 많은 돈을 그 맹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글자, 그 종이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봄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봄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연히 학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학원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다니는 7살짜리 애가 있었습니다. 7살짜리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이틀 동안 감기 몸살로 학원에 등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일째 딱 되니까 걔가 등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 보니까 이틀 동안 감기 몸살로 고생을 했는지 얼굴도 많이 헬쓱해져 있었고 기분도 가히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애의 기분을 좀 풀어줄까, 위로를 해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옛날에 했던 다모라는 드라마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면 얘가 좀 기분이 좀 풀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애 옆으로 갔습니다. 유라야, 너 이틀 동안 감기 몸살로 고생했다며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끄덕이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네가 이틀 동안 몸이 아픈 동안 아저씨도 아팠단다 이렇게 말하니까 걔가 갸우뚱거리면서 제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아저씨는 어디에 아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몸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마음이 아팠단다. 네가 몸이 아프면 아저씨는 마음이 아파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세 걔가 이렇게 굳어있던 얼굴이 이렇게 확 피면서 엄청나게 기뻐하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어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그냥 평범하게 정보만 전달해 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분을 안 좋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분을 좋게 하고 그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 거지의 경우에는 한 푼 줍쇼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걸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한 푼 줍쇼 이걸 다르게 표현한 거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너 아팠다면서 이 말을 좀 더 색다르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를 받던 지나가는 행인들 그 말을 들었던 어린아이 이 아이가 받는 말에 대한 어떤 동과 어떤 그런 느낌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글,
우리는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문학 안에는 소설, 시, 수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일단은 제 생각에는 많이 접해보는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많이 접해보고 많이 읽어보고, 그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 그냥 흘려 읽으면 그 말의 어떤 그 글의 어떤 의미라든지 가치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좋은 어떤 그런 어떤 구절이나 대목들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넣어뒀다가 곱씹어보는 어떤 그런 어떤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곱씹다 보면 그 글들의 어떤 그런 의미, 느낌,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재발견되고, 그러고 다음에는 그걸과 다른 창조적인 글이나 말로 승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읽고 그 다음 그 글들을 다시 한 번 더 반추하고 음미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반추하는 시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굳이 뭐 문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어떤 이런 것들에서 좋은 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말들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자기가 봐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머릿속에 넣어두고 끊임없이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진다면 저는 어떻게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아름다운 표현, 감동적인 표현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그런 말을 해가 걔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저하고 그 아이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걔가 아저씨를 잘 따르고 이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아저씨 좋다 이래가지고 뭐 사탕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중요한 거는 상대방한테 말을 하더라도 아름다운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인간관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냥 사무적이고 의례적이고 어떤 그 단순 정보 전달을 위한 어떤 그런 말보다는 이렇게 좀 색다르고 좀 아름다운 말을 한다면 두 사람과의 관계는 저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문제의식을 한번 느껴보시고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가 말한 방법들 있죠. 좋은 글을 많이 접하고 그리고 그런 좋은 글들을 머릿속에 입력해 두고 끊임없이 어떤 반추해보고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